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 고민 들어갑니다. 특징주 살펴볼 거고요. 한국콜마홀딩스 먼저 볼게요. 상승을 이어가고 있나요? 한 5%대의 상승은 유지가 되고 있네요. 장중 대비해서는 상승폭을 좀 줄였지만 말입니다. 이슈가 장 초반부터 나왔어요. 이 자회사 한국콜마의 제약사업부 그리고 또 자회사 콜마파마의 지분 100%를 사모펀드에 넘긴다라는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 기대감이 좀 불러오는 그런 오늘이에요. 한국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 나란히 오늘 시장 장 초반부터 강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 홀딩스 쪽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23,850원 기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HLB 볼게요. 바이오주들의 최근 관심도가 좀 많이 좀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HLB는 오늘 좀 출렁임이 좀 있긴 해요. 오늘 사실 미국 면역항암제 개발사의 지분을 획득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것도 기대감이다, 호재다라고 반영하면서 장중에 좀 올라서기도 했거든요. 장중간 때 한 6%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얼어붙었어요. 1.6%의 하락으로 돌아선 HLB 98,400원. 조금은 아쉬운 모습입니다. 한진칼은 대응 전략을 좀 챙겨볼까요? 물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챙겨본다는 게 쉽지는 않죠.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갈지 전혀 모르니까요. 한진그룹의 이 분위기는 정말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매번 관련한 분쟁 이슈 잡혀 있고 또 각종 잡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KCGI의 대표가 오늘 발언을 했는데 한진그룹 경영이 실패했다. 조원태 회장이 이거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진칼의 주가,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부각되면은 계속 랠리였는데요. 오늘도 장중한 때 신고가 기록하고 오늘은 하락으로 돌아섰거든요. 힘이 다한 것인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9,500원입니다. 덕산 네오룩스 볼게요. 시장에 눌려도 이 종목은 안 눌리네요. 상승폭을 더 키운 것 좀 보세요. 10% 이상의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일단 갤럭시 폴드 Z 플립 이거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최근에 나온 바 있고 오늘도 또 다른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를 상승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올해 영업이익이 300억 원에 육박할 것 작년 대비해서 월등히 좋은 수치입니다. 더 갈 수 있을까요, 주가가? 35,750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요, 이 코너를 통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의 시각은 어떨까 궁금하거든요. 오늘도 보셔요. 백광산업, 우정바이오, 웰크론 날아가고요. 모나리자가 최근 일주일 동안 한 60% 주가가 올랐을걸요. 난리 났습니다. 시장에서 요즘 이런 종목들 아니면 보이지를 않아요.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주식시장의 냉정한 판단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눠볼게요.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려감은 큰데 주식시장에서는 이를 빌미로 그래도 나 한번 수익 맛볼까 하는 이제 아이디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이런 종목들 투자를 하는 거 맞는 선택일까요? 사실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다 아시다시피 테마주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만약 코로나 이슈가 정말 장기간에 예를 들어서 2년, 3년 이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관련한 관련주 대표적으로 마스크 관련주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2, 3년 동안 매출이 크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과거 사스라든지 메르스 때 기억하셨다시피 사실 길어도 아무리 길게 가더라도 약 한 6개월 정도로 이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좀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위험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몇 년 동안 갈 만한 그런 이슈는 좀 아니다라는 그런 상식적인 판단을 봤을 때 이런 관련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과거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라든지 또 이제 조류독감 관련한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처럼 단기적인 그러한
주가 등락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감소했다라고 하면 주가는 다시 빠질 것이고요. 또 네.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라고 하면 주가는 상승하는 그러한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전형적인 그런 테마주 성격의 그 주가 움직임이 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는 것은 이 사태가 더 이상은 제발 좀 확산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의 탑픽은 이 코로나19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종목으로 꼽아 오셨단 말이에요. 크린앤사이언스를 탑픽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네. 이거는 뭐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뭐 미세먼지 관련주로서 아이디어를 떠올리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장에서 오늘도 보면 상승하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섹터가 바로 이제 코로나 관련한 엮여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 네. 또 오늘 상승을 하고 있죠. 그 네. 외의 종목들은 철저하게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 수가 지금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면서 관련해서 주식시장에서도 그러한 종목들만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크린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또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한 차례도 급등세를 뭐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바로 이제 마스크 이제 원단을 뭐 제조를 하기 때문에 관련주로 얽혔습니다만 사실 이 회사의 그 매출의 대부분은 이제 공기청정기용 이제 필터 매출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잊고 있었습니다만 이 회사 지금 최근에 한 3, 4년 동안 꾸준하게 연평균 약 한 30% 정도의 지금 성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금 뭐 국내 시장 점유율이 거의 한 70%에 육박하는 거의 뭐 독과점적인 사업자로서 지금 최근에 또 필터 교체도 지금 교체 주기도 상당히 좀 단축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도 뭐 미세먼지가 뭐 매우 나쁨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게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상적인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매출과 이익 성장세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이 회사가 지난해에 약 한 180억 원 규모의 또 캐파 증설을 또 했습니다. 증설 투자를 또 단행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또 추가적인 성장 동력도 마련이 됐다는 점에서 바로 이 전방 산업이 공기청정기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따라서 계속해서 지금 지속적인 성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또 추가적인 좀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이 관련 섹터 내에서 가장 이제 좀 기존에 이제 본업이 좀 탄탄한 기업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런 코로나 관련해서 또 센티멘트까지 또 추가적으로 또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크린앤사이언스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시장 환경 내에서는 가장 뭐 탑픽으로 좀 단기적으로 주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또한 뭐 미세먼지 관련한 이슈가 이제 불거졌을 때 또 뛰어 올라가고 또 이제 계절성이 짙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한 뭐 단기 뭐 어느 정도를 예상을 하면 되나요? 한 뭐 봄철쯤까지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봄철이 보통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많기 때문에 황사라든지 그래서 상반기가 이 회사의 어떻게 보면 성수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점점 이제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1년 연중 내내 계속해서 미세먼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사 매출도 이제 어느 정도 상반기에 집중됐던 매출이 좀 이제 계속해서 1, 2, 3, 4분기로 또 완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주가가 한 3만 원대 부근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한 30% 정도 좀 업사이드를 기대한 한 4만 원 정도 선까지는 좀 상승 여력 좀 길게 좀 그래요? 열어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게 30%라는 게 단기적으로 또 이 코로나 이슈가 또 부각이 되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그냥 직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점도 감안했을 때 좀 업사이드를 좀 상승폭을 좀 크게 열어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크린앤사이언스 외에도 뭐 위닉스라든지 코웨에서도 나오죠. 뭐 이런 쪽에서도 청정기 미세먼지가 발동됐을 때 관련 종목들도 휘어오르곤 하는데 이런 쪽도 함께 눈여겨봐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코웨이라든지 위닉스라든지 이러한 쪽도 사실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주가가 뭐 상승세를 보였었죠. 그만큼 이제 매출도 성장세를 보였고요. 그렇지만 이제 크린앤사이언스가 좀 더 이제 좋은 게 사실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한번
판매가 되고 나면 네. 공기청정기 교체 주기는 상당히 좀 몇 년 걸리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필터 교체 필터를 교체를 주기는 해야죠. 1년에 보통 이제 필터를 한 1년 정도라고 이렇게 권장 사항은 나오고 있지만 네. 사실 집안에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한 반년 정도만 써도 필터가 이제 까맣게 변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미세먼지가 많아지면서 필터 교체 주기가 빨라졌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필터가 계속해서 지금 또 공기청정기가 팔리면 팔릴수록 추가적으로 필터의 그 교체 주기가 더욱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네. 관련해서 공기청정기 관련 섹터 내에서는 크린앤사이언스가 가장 좀 탑픽으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크린앤사이언스 투자 의견 좋아요 찍고요. 지금 현 주가 대비해서 한 올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한 30%가량 업사이드 가능하다라는 것도 한번 염두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진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한진칼 많이 올랐죠. 뭐 경영권 분쟁 뭐 이슈 나온 이후로 코로나 속보 또 나오네요. 대구 코로나19 확진자가 5명이 추가됐다. 대구 지역에만 총 39명으로 이제 집계가 된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 또 지금 장중 또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또 변화할지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한진칼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고 있을게요. 일단 뭐 장중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 오늘은 좀 힘이 좀 빠지는데 그냥 기력이 다한 걸까요? 어떤 분석이세요? 사실 뭐 한진칼은 지금 뭐 계속 끝없이 지금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다음 달에 있을 이제 한진칼 이제 그 정기 주주총회에서의 지분 대결 이슈가 지금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뭐 상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KCGI의 강성구 대표가 오늘 또 프레젠테이션을 여의도에서 또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분 경쟁 이슈가 계속해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3월 정기 주주총회까지는 이러한 지분 경쟁 이슈가 좀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뭐 반도건설이 또 추가적으로 지금 합류를 했습니다만 뭐 또 추가적으로 또 다른 또 이제 쪽에서 또 이제 지분을 추가적으로 매입할 가능성도 뭐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기대감이 역시나 주가 상승에는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지금 이러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선반영된 측면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사실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상당히 이제 부진한 상황이고 이번 4분기 실적도 오늘 강성부 대표가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또 이제 거기서 발언을 했다시피 이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또 감가상각을 늘리고 뭐 이러한 회계적인 좀 이슈로 인해서 좀 실적이 좀 4분기에 좀 개선된 것이 아니냐 그런 또 의혹을 또 제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뭐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좀 추가적인 성장이 좀 힘든 상황이고 항공업 자체가 지금 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 실적이 상당히 지금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이러한 실적과는 좀 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지분 경쟁 이슈가 불거지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선반영된 측면이 크기 때문에 향후에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다른 또 이슈에 따라서 주가 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좀 보수적인 좀 투자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지금은 매수 공격적인 매수는 네. 좀 자제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안은 한진칼 뭐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거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관점이 달라지죠. 투자 의견은 한 글쎄요 정도로 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정기 주주총회까지는 뭐 주가가 또 한 차례 또 추가적인 뭐 상승이 또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네. 그거는 사실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그렇죠. 상황이고 네.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시점에 왔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좀 다소 좀 보수적인 그런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글쎄요. 도장 찍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볼게요. 이 종목은 어떨까요?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부담이긴 하나 자꾸만 눈이 갑니다. 매력적인가요? 과장님 보시기에도? 그렇죠. 지금 뭐 이번 4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매력적인 상황이죠. 이번 4분기도 상당히 좀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이 이제 OLED 시장이 상당히 이제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폴더블 본도 지금 시장이 지금 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덕산 네오룩스 과거 이제 덕산 하이메탈에서 물적 분할에서 이제 설립된 이제 OLED 이제 소재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OLED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또 중국 업체들도 이 OLED 양산 업체들이 지금 많이 또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애플도 이제 또 OLED
폰을 이제 좀 추가적으로도 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마디로 OLED 출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해서 이 OLED 소재 업체인 덕산 네오룩스의 성장세는 뭐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뭐 추가적인 또 성장이 또 기대하면서 올해 영업이익 한 30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주가가 워낙에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현재 시가총액이 뭐 8천억대 수준까지 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선반영된 측면은 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이제 추가적인 성장 또 이제 OLED 시장이 본격적인 이제 성장세를 지금 본다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또 시장에서 이러한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규 접근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신규로 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 여기서 뭐 사실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8천억대가 지금 넘어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거의 뭐 PR 한 30배가 지금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너무 높은 큰 폭의 주가 상승보다는 약 한 4만 원 정도 선까지 여기서 한 10% 정도 뭐 추가 상승을 기대한 그러한 단기적인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투자 의견 좋아요 찍고요. 하지만 저희는 내일장 탑픽으로는 맨 앞에 말씀드렸었던 크린앤사이언스로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네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월 20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가 하루 사이에 30명이 넘게 나오면서 불안전성 계속해서 나와 있는 국내 증시인데요. 조금 전 확진자가 5명이 추가되면서 총 8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진 상황입니다. 불안전성이 계속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 작년 10월 이후에 처음으로 장중 1,200원 선을 터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급상으로 불안한 모습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 하루 종일 연출이 됐습니다. 2월 20일 목요일에 마감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2,195선까지 후퇴를 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0.67% 낙폭을 보이면서 거래 마쳤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기분 좋게 2,223선에서 출발이 나왔었는데요. 장중 2,190선까지 깨주면서 2,186선까지 저점을 낮춰가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밑꼬리 살짝 달면서 거래 마쳤었고요. 21선 지지하면서 거래 마쳤고 5일선은 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195선까지 내려가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코스닥도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낙폭은 살짝은 만회한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줄어들면서 살짝 낙폭 만회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0.45% 내림세 681선에서 종가 형성하면서 680선을 지지해내는 모습 종가 형성했습니다. 환시장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 1,200원 선 터치가 나왔습니다. 비슷한 부근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8원 넘게 올라가면서 1,198원 40전까지 올라가면서 불안한 상황,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불안한데요. 중국 증시, 일본 증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먼저 보시면요. 현재 1.1%까지 오름세 보이면서 3,000선을 다시금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던 대출 우대금리를 내리면서 코로나19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조금 없애겠다, 또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라는 모습을 밝히면서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도 조금 전 강보합권까지 올라서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23,479엔대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를 제외하고 일본 증시, 중국 증시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마감 분위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이면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그래도 IT 투톱은 음봉을 기록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투톱도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삼성 바이오가 1.2% 내림세, 현대차도 1.1% 내림세를 보였고요. 셀트리온도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딱 눈에 띄는 게 LG화학과 삼성 SDI가 강하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워낙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 MLCC 관련주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좀 변동성이 큰 모습이고요. 많은 종목들이 좀 음봉을 기록하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여기서도 눈에 띄는 게 에코프로비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7%까지 급등이고요. 고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다시금 9만 원 선을 회복하는 모습 9만 1,600원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주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분위기가 좋지 않다. 파란불이 들어온 종목들이 훨씬 많다라는 점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특징주를 점검 들어갈 텐데요. 아무래도 철저하게 테마주 장세, 코로나19 관련주가 시장을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거래 대금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마스크 관련주가 굉장히 강했다면 오늘은 손소독제 관련주가 일제히 시장 지배하고 있습니다. MH 에탄올, 한국 알콜, 창해 에탄올 같은 종목들 모두 상한가 진입하면서 거래 마친 모습이고요. 승일과 파루 같은 종목들도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밑에 쪽으로 조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도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랩 지노미스가 장 초반부터 상한가를 진입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역시 상한가에서 마감한 모습이고요. 수젠텍 같은 종목들도 5%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마스크 관련주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웰크론 같은 종목들 역시 20% 급등이 한 번 더 나오는 모습이고요. 모나리자 같은 종목들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역 관련주, 백광산업, 우정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28%, 18%까지 급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코로나19 관련주가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테마주가 더욱더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육 관련주도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개학이 연기될 가능성이 계속 나오면서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는 교육 관련주들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종목들 11% 급등이고요. 코너스톤 네트워크스도 9%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밑에 쪽으로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외출을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는 것이 늘어나면서 전자결제 관련주, 택배박스 관련주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재택근무 관련주 알서포트도 6.9% 급등을 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전자결제 관련주 연일에서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정보통신, KG 이니시스 같은 종목들 여전히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전반적으로 강하게 거래 대금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점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특징주 조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중에서 선별적으로 이슈가 있었던 제약바이오주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셀리버리가 23% 급등하면서 거래 마쳤지만 상한가는 풀린 채 종가 형성했습니다. 매드픽토, 코아스템 같은 종목들도 11%, 9% 급등을 하면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정부의 투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도시재생 관련주도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과 환경이 6.5%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승폭을 줄여내고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거래 마쳤고요. 오늘 서남이라는 종목이 신규로 상장을 했습니다. 장중 상한가 터치 나왔지만 21%까지 오름폭을 조금 줄여낸 채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국내 증시의 이제 수급 상황까지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외국인들이 1,100억 원 사들이면서 거래 마쳤고요. 기관이 3,400억 원까지 매도량을 키워가면서 거래 마쳤고 개인도 외국인과 동반해서 사자세를 보이며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기관이 411억 원 팔아내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도 동반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개인 홀로 비슷한 물량을 사들이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목요일의 마감 시황 자세하게 정리 도와드렸습니다.